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여야 의회 지도부가 오늘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 해소를 위해 이틀 만에 다시 모였으나 접점 마련에 또 실패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민주당의 장벽 예산 제로 지출 법안 하원 통과에 대한 맞불격으로 회동이 끝나자마자 기자회견을 열어 끝까지 간다라는 기조로 장벽 예산 관철을 위한 초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그는 길게는 수년간의 셧다운도 각오하고 있다고 배수의 진을 치며 의회 반대를 피하는 차원에서 장벽 건설을 위한 국가 비상사태 선포까지 언급하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한편 회동 후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과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정부 문을 다시 열자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호소했지만 그가 말을 듣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장벽 예산 대결 구도가 트럼프 대 펠로시의 일전으로 잡힌 가운데 양측이 장벽 예산 50억 달러 고수 대 장벽 예산 제로로 맞서며 물러서지 않고 있어 전망은 극도로 불투명해 보입니다. 연초 교착 상태인 북미 대화에 긍정 신호가 잇따라 감지되고 있습니다. 신년사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 의지를 밝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냈습니다. 친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대미 관계 진전과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언론 인터뷰에서 북미 정상이 조만간 만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긍정적인 신호들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비핵화 선행 조치를 두고 북미 간 입장차가 여전한 상황. 미국은 완전한 비핵화 이후 제재 완화를 고집하고 있어 양쪽의 간극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대북 제재 완화를 더 어렵게 하는 아시아 안심법에 서명했고 북한이 보란 듯 김 위원장의 친서를 들어보이는 자리에서 이란 제재를 상징하는 포스터를 노출하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북미 간 이견 교류를 위해선 결국 한국 정부가 다시 중재에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북한에 특사를 보내서 북한을 설득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과의 워킹그룹을 개최하면서 북미 대화를 촉구하는 그러한 쌍방향의 노력을 전개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부 차원의 노력뿐만 아니라 북한에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는 워싱턴 인사들과 미 의회 설득 등 범외교적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말 2차 북미 정상회담 후보지 선정을 위해 아시아를 포함한 여러 지역에 사전 답사팀을 파견했다고 CNN 방송이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한 외교 소식통은 회담을 아시아 국가에서 여는 방안이 선호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CNN은 또 외교관들과 북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몽골, 하와이, 비무장지대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고 전했습니다. 백악관은 처음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유학생활을 한 스위스 회담을 북한에 제안했지만 이동 문제 등으로 결국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열린 전미경제학회 연례총회에서 연방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제롬 파월 의장이 강한 톤의 통화 완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불과 보름 전까지 시장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다소 까칠한 발언으로 통화 긴축 스텝을 고수했던 것을 감안하면 완벽한 변신을 연출한 셈입니다. 파월 의장은 연준 전 현직 의장 공동 인터뷰에서 통화 정책 기조와 관련 연준은 경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지켜보면서 인내심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장이 우려하는 보유자산 축소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만약 문제가 된다면 정책 변경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벤 버냉키, 제닛 옐런 전 연준 의장과 함께 진행한 인터뷰에서 긴축 프로그램에 시동을 걸었던 전임자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학 석학들이 총집결한 무대에서 긴축 속도 조절을 공식화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LA 한인회가 새해 들어 어렵고 소외된 이들을 돌아보기 위한 행사의 일환으로 킹슬리 양로 보건센터를 위로 방문했습니다. 데이비드 채 LA 한인회 수석 부회장을 비롯해 진채, 제임스 한 등 한인회 이사들은 오늘 오전 킹슬리 양로 보건센터를 방문해 소정의 선물을 전하고 어르신들께 무용, 발레 공연을 선보이며 새해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르신들을 찾아뵙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킹슬리 양로 보건센터를 찾아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공연하고 또 우리가 조그마한 선물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쉐어하면서 같이 화목한 하루를 갖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 한인회에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이날 킹슬리 양로 보건센터에 모인 150여 명의 노인들은 흥겨운 노래와 함께 한인회에서 마련한 다양한 공연들을 관람하며 즐거운 한때를 보냈습니다. LA 한인회에서는 매년 연말 연시가 되면 주변에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을 돌아보는 기회를 갖고 있으며 지난해 말에는 한인타운 지역 한인과 타인적 노숙자들에게
음식과 위생도구 등 생필품을 전달하는 행사를 가진 바 있습니다. 새해부터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선거관리국이 우편투표 용지 반송 시 필요한 우표 비용을 부담합니다. 유권자들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우편투표 편의 지원으로 풀이됩니다. 올해부터 캘리포니아주 내 공립학교 학생들에게 교재나 서비스 비용 등 학생비가 면제됩니다.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교 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캘리포니아주 내 학교들은 각 학교가 갖고 있는 안전수칙에 총격 사건 발생 시 행해야 하는 절차를 의무적으로 포함시키고 매년 총격 사건 대피 훈련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는 최근 자주 발생하는 총격 사건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새해부터는 캘리포니아주에서 18세 미만 청소년들은 자전거나 스쿠터 그리고 스케이트보드 등을 탈 때는 반드시 헬멧을 착용해야 합니다. 미착용하다 적발될 경우 티켓을 발부받게 됩니다. 오바마 케어에 의한 개인의 건강보험 의무 가입 규정이 폐지돼 미가입자에 대한 페널티가 사라지게 됩니다. 다른 변경 사항과 달리 이 규정은 2019년 1월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2018년에 건강보험이 없었던 분들은 2018년 세금 보고 시에 페널티를 내야 합니다. 극단 이즈키엘이 지난 2014년도 발표해 앵콜 공연까지 마친 뮤지컬 마루마을을 재구성한 마루마을 2019의 타이틀곡 사랑이라는 건의 뮤직비디오를 출시했습니다. 뮤지컬 마루마을은 순수한 마을 사람들의 신앙과 교리와 이성을 중시하는 김 목사와의 대립을 그린 작품이며 기독교의 정체성을 찾자는 의도에서 제작됐다고 전수경 연출가는 밝혔습니다. 하나님에게 받는 사랑과 그 속에 숨쉬며 사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그려내기 위해서 거대한 자연을 배경으로 영상을 찍었고 뮤지컬 배우 한예랑 씨, 이해찬 씨가 출연해 보컬을 맡았습니다. 뮤지컬 마루마을 2019는 6월 14일부터 29일까지 매주 금, 토 공연됩니다. 뛰어넘고